그러게요. 이상희 간사님 나오셨습니다.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알고 못하시는 거 참 마음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게 모를 때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그냥. 모를 때는 모르니까 못했어도 네. 이게 부담은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알아. 해놓고서 이거 하지 말랬는데. 그렇죠. 네, 이제 그 부담이 사실은 실천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예. 뭘 좀 알아야죠. 예, 그러니까. 그 부담이 실천을 하게 하는데 마음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에서 이제 그번 이제 네. 하다가 한 번 실천하면 하다가 네. 한 번 또 실천 못하면 아이고 내가 그렇지. 그럼요. 그렇게 퐁당퐁당 하면서 네. 평균이 올라가죠. 그거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코로나 환자도 갑자기 줄지 않잖아요. 그렇죠. 평균이 내려가죠. 그렇죠. 맞아요. 네. 추세는 있지만 그렇죠. 갑자기 줄지 않거든요. 우리 갑자기 변화가 생기면 맞아요. 아파요. 예. 다 같이 힘내 보아요. 네, 갑작스런 변화는 사실은 진정한 변화가 아닐 네.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어요. 자, 가족 시스템이 갖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비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족 예, 비밀. 지난 시간 참 마음이 어려우셨죠. 이 화창한 봄날에 오전에 저도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네. 네. 예, 안 하고 싶은데 뭐 네. 가족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그렇죠.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가족의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가족의 어떤 어두운 면, 회복되어야 될 부분을 네. 자각 못하고 계신다고 보고 네. 그걸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본인 가정에 이게 없으시면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 네. 뭔가 혼란함 속에 있으시면 그 혼란의 근원이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거였구나. 예, 이거였구나. 왜냐하면 네. 아이들이 상당히 혼란해요. 예, 혼란스러워요. 그 안에서 사실 자기의 느낌을 믿을 수 없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자기의 느낌을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걸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무시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닫아버리는 거군요. 닫아버리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네. 가족 신화는 좀 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가족 신원이요. 예, 오늘 가족 신화에 대해서 신화.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 더 이제 그럼 이제 가족 비밀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예. 이제 그 특성이 있다는 거네요. 예,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방해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걸 숨기느라고. 그래서 네. 자연스러운 뭔가 역동이 일어날 수가 없다. 관계 안에서. 네. 굉장히 연극하는 듯이 살게 되겠죠. 예, 그걸 모른 척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얼마나 그게 좀 이렇게 부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운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안 했을 때 처벌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걸 학습하죠. 학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살아남으니까요. 살아남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또 다른 그 특성은 뭐냐면은요. 네. 부모를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 예수전도단에서 출간한 책인데요. 네. 데이비 스투비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음. 무엇보다도 먼저 아이들은 그들이 보고 듣는 것, 가족 비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관한 네. 묘사인데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아빠의 외도가 그 집의 가족 비밀일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모든 사람이 아는데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 것일 수 있죠. 음. 그러면 그걸 예를 한번 머리에 상상하고 들어보세요. 네. 무엇보다도 먼저 아이들은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을 부인하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인식은 가족 내에서 부인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조직적으로 부인된다.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그들은 보고 느끼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학습한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불신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불신하게 된다. 아유, 이거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상당히 문어적인 표현이긴 한데 네. 문어체죠. 문어체긴 한데 이 가족 비밀이 가족 내에서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관한 굉장히 정확한 네.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가족 비밀의 존재는 마치 거실에 흰 코끼리가 있는데 네. 마치 가족들 전체가 그 흰 코끼리를 못 본 것처럼 지내는 상황하고 똑같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네, 흰 코끼리가 앉아 있어. 근데 아무도 그 흰 코끼리가 없는 것처럼 요리 피하고 다니고 저리 피하고 다니고 얼마나 크겠어요. 불편하고. 근데 말도 안 예, 해. 말도 안 하고 발 앞으로 지나가고 꼬리 피해서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는 상황하고 같다고 예를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없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거죠.
너무나 마음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마음 아프죠. 네. 예, 근데 이제 가족 비밀일 수 있는 사건들의 종류가 많잖아요. 뭐 가정마다 다 다를 예, 테니까. 가정마다 그러니까요. 다 다르니까 그 사건의 종류를 생각해 음. 볼 때 상당히 많은 가정이 그 사안의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네. 가족 비밀의 성격을 가진 사건이 있다고 볼 수 음. 있죠. 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자란 아이들은 네. 자기가 이제 그렇게 불안하고 좀 부자연스러워지면 네.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죠.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 느끼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결국 아.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도록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느낌도 믿을 수 없게 돼요. 자기 느낌까지 믿을 수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뭐 이런 표현을 네. 쓰잖아요. 그 쓰는 이유가 지금 밝혀지는 그 뇌과학에서의 많은 연구 결과가 결정은 뇌가 하는 게 아니다. 감정이 하는데 네. 감정이 한 결정을 뇌가 합리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뇌과학에서는 그 뇌가 하는 인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인간이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게 많이 부정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려면 내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을 모르게 되죠. 그렇죠. 그런 내 모든 느낌을 게- 믿을 수가 어. 없으니까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조종하고 통제하지 말고 지 느낌대로 결정하도록 놔둬야 되는 이유도 네. 그 결정을 음. 반복함으로써 자기 확신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느낌이 예. 맞았어. 맞아. 내가 요땐 요렇게 하면 돼. 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자기의 그 촉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또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럼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할 때는 아니야. 이거를 경험적으로 자기 발견적으로 찾아 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는 요 촉을 쓸 수 없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굉장히 촉을 잘라버리고 무뎌지는 부분이 거네. 있고 그래서 자기 느낌을 잘 알 수가 없고 이 가족들 안에서 자기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게 공공연하게 언급되는 것이 이렇게 은폐되는 반복적인 경험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잘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저게 진짜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예.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그 공동체에서도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하는지 얘기하지 않는지 관찰하겠죠. 굉장히 날이 좀 서 있어요. 예, 날이 좀 서 그러니까요. 있죠. 그걸 자기가 먼저 얘기하게 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거기 참석할 수 있지만 자기가 절대로 먼저 얘기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건 마치 자기 집에서 가족 비밀과 같은 거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족이 유지되기도 하거든요. 있기 때문에요. 예. 가족 비밀을 은폐하는 이유가 그 가족 네. 시스템이 깨질까봐 은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지되긴 하는데 이렇게 얽혀서 형식적으로 유지만 되고 있지 그 안에서 건강한 가족의 기능, 사랑을 경험하고 안정감을 경험하는 것은 대가 지불하면서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정서적인 안정감은 없는 거죠. 예, 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살얼음판 같지 않겠어요? 네. 예, 그래서 가족 시스템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은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체계가 붕괴되려고 할 때 네. 가족 구성원 각각이 지난번에 오래 말씀드렸던 그 역할들을 잘 해내거나 불편한 사실을 가족 비밀로 만들어서라도 그 시스템이 깨어지는 것을 막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게 가족 비밀이었고 그것은 비밀은 지켜져서 시스템은 지키지만 네. 가족들 간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막고 네. 그다음에 자기 느낌도 확신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도 잘 네. 가질 수 없는 네.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가족이 그래서 숨 막히는 곳이 되고 숨 막히는 것이 되고 가족이 가장 안전하지 못한 곳일 수 있고 가족 안에서 가장 전략이 필요한 곳일 수 있죠. 아이고, 그렇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제 이게 자동화되죠. 자동화 안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을? 예, 오늘은 가족 신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가족 하는데요. 신화. 예, 이것도 사실은 기능은 같거든요. 같은. 둘 다 기능은 가족이 그 시스템 안에 묶여 있게 만드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게. 네. 그래서 이 신화는 가족이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것을 신화로 은폐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 가족 신화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네. 다른 경우는 단지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생겨날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무엇이 정상적이고 행복한 가정인지에 대한 각자의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지식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화도 많고 네.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속한 가정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또 사람들은 있다고 해요.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밖에 나가면 우리 집이 괜찮은 집인 어. 것처럼 보이고 싶어 나는 하잖아요. 괜찮은 것 같고. 예, 나는 괜찮은 것 같고 음. 그걸 인정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가족 신화하면 조금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음. 같은데 네. 좀 쉽게 이해할 수 그렇죠. 있도록 예를 하나 하나 줬는데.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를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 예인데요. 네. 서양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평소에는 괜찮으시다가도 술을 드시고 나면 음. 아이를 하나씩 불러서 네. 아유. 허리띠를 풀어서 체벌하는 아빠를 경험한 아이가 네. 있었던 거예요. 어. 근데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학대하지 않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이런 어떤 프로그래밍 돼 있는 지식을 갖고 있죠. 가정에 대한. 네. 근데 내가 자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고 그걸 인정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한테 누군가 자기의 가정에 대해서 질문하잖아. 어려서. 네. 혹은 크고 나서. 네. 또 질문하면 네. 아버지는 저희를 사랑하셨어요. 저희도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단지 네, 단지. 술을 드시면 어. 가끔 허리띠를 풀어서 저희를 때리시기도 했지만 어. 그건 혼내지 않으면 저희가 어. 잘못될까 봐 어. 저희를 사랑하셔서 어. 그렇게 하셨다는 거를 알아요. 우리 집은 아. 행복한 가정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실제로 면담을 해보면. 어. 자,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까지 다 해주죠. 그러네요. 아이가. 미리. 미리 다 해주죠. 아버지 편에서 다 변호하고 다 합리적인 이유를 들죠. 이 아이는 이렇게 자기를 끝없이 설득하면서 거기서 살아 남았던 거죠. 아빠는 날 사랑하셔. 예. 근데 술만 마시면 먹으면 잠깐 그런 거야. 잠깐 그런 거야. 그것만 피하면 돼. 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살아남았던 건데 그 우리 집은 행복해. 아이고. 아빠는 나를 사랑하셔. 이런 네. 이제 우리 집은 행복해라는 신화를 갖고 살아남았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허리띠로 체벌을 하는데 행복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랐다는 그렇죠. 예, 참 그 두 동전의 양면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벌하는 아빠가 있을 수 있죠. 네. 예. 근데 이런 방식의 체벌이 사랑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훈육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학대가 가끔이라도 있었다고 해도 행복하다고 느끼기보다는 평소에 늘 언제 그게 있을까? 예, 불안하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쓰고 굉장히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우리 모두는 나와 내 가정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어렵고 또 내가 자란 가정이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어야 나도 괜찮은 사람일 것 네. 같고 따라서 내가 자란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욕구가 어릴수록 강하죠. 본능적인 욕구군요. 본능적인 욕구죠. 나와 내 가족이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것을 신화로 은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 신화와 가족 비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도 같습니다. 가족 비밀은 은폐하면서 시스템을 지켜내는 거고 가족 신화는 그걸 이상화해서 시스템을 신화처럼 이렇게 신화처럼 만들어서 그 가족 시스템을 지켜내는 건데 그 가족 신화를 만드는 가족 비밀을 만드는 그 가족의 욕구는 같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신화도 가족이 병적인 패턴에 계속 묶여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죠. 가족 비밀만큼. 왜냐하면 아빠 나를 어떻게 허리띠로 때리실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한다면 신화가 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빠는 요때 빼고 나를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건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화 또한 가족을 역기능성에 묶어놓는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가족 신화를 좀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신다면 네.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가족 신화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은 하지만 결코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예. 하지만 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책에 가족 치유, 마음 치유에 나와 있는 네. 예인데요. 네. 어떤 여고생이 정신과적인 문제로 입원할 수 있잖아요. 폐쇄병동에. 그랬는데 담당 의사가 그 여고생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가족에 관해서 묻다가 우리 가족은 너무 친근해요. 라는 표현을 몇 번이나 들었다는 거죠. 그 여고생이. 네, 그런데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입원시키고 나서는 면회를 안 오는 거예요. 친근하다고 했는데. 예, 근데 걔는 늘 우리 가족은 친근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의사는 어느 걸 믿을 거냐 하면 걔 말보다 가족의 행동을 믿게 되기가 그렇죠. 쉽겠죠. 아마 실제로는 가족 간의 친밀감이 없는 가족인데 자신이 자란 가정이 서로 친밀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가족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여고생 환자는 어쩌면 우리 가족은 너무 친밀해. 이런 걸 막 친밀하잖아.
이렇게 신화를 지어내고 실제로 자기 가족이 친밀하다고 음. 믿으면서 살아왔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친밀한 교류가 없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가족의 변화를 시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네. 가족의 신화는 이런 과정으로 가족을 계속 친밀하지 않은 채로 역기능적인 패턴에 묶여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행사되고 있는 것이죠. 아, 근데 이 아이가 네. 그렇게 우리 집은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말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살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은 살 수 없었던 거잖아요. 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린 시절에는 잘 모르잖아요. 네. 어린 시절에 잘 모르니까 그리고 다른 집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어릴 때는. 자, 우리가 가정에서 이 신화가 비밀이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다른 집도 다 우리 집인 줄 알잖아요. 우리 집 같은 줄 맞아요. 다 알잖아요. 비슷한 줄 알죠. 예, 그래서 다른 집에 정말 우리가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집은 그렇지 않구나라는 건 친구 집에서 하루 좀 자본다거나. 네. 그래서 좀 쇼크 받을 때가 좀 예, 있죠 가끔. 어머, 저 집은 저렇게 하네. 우리 집은 안 그런데. 그다음 남편의 집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혼했을 때 그 부부 갈등의 가장 큰 게 가족 그 시스템에서의 경험 차이거든요. 그러네요. 그 수십 년 동안 훈련된 게 있는데 네.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 그 자기 집에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친밀한 게 어떤 건지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 믿을 수밖에 없는 거. 가족이 친해야 되는 건 어디서 들었고, 동화책에도 나오고, 예, 알고 있고, 친하면 어쩐지 행복할 것 같고. 우리 가족도 그렇다고 생각해야 우리 가족이 괜찮은 가족인 것 같고 네. 이게 친한 건가 봐. 어.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 가족 비밀과 가족 신화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본 거는 말할 수 없고 네. 또 있지도 않은 건 믿어야 되고 이상적으로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신뢰할 수 없고 자기 내적인 느낌에 대한 확신이 길러지지 않는 거죠. 그러네요. 예. 가족 신화가 없으면 그럼 그 가정은 회복되기 더 쉬웠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가족 비밀이 깨어질 때 가족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 가족 신화가 사실은 없었다면 회복됐겠죠. 그죠? 자녀가 입원 중인데도 가지 않으면 가족 신화가 없었다면 얘가 전화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엄마 어떻게 한 달 동안 나한테 안 와볼 수가 있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 엄마 주변 사람 보기에도 창피해. 매주 와. 다른 사람들은 집은. 맨날 와. 네, 맨날 와. 매주 와. 면회 더 못 오냐고 난리야.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 우리 집은 늘 이랬는데 그래도 우린 친밀해.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는 거죠. 그러겠죠. 그 엄마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엄마도 그냥 사실은 이건 대물림되거든요. 이런 집이 있다면 이 친밀감은 윗대에서 대물림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그분도 거죠. 가족은 그렇게 사는 거였어. 네. 적당하게. 적당하게. 적당하게 사는 거였고 바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전화 정도 하면 되는 거고 뭘 그걸 날마다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사회적 현실 검증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그런 똑같은 상황. 네, 사람들은 사회 비교의 욕구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서 왜 만나고 싶어 하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듣다 보면 이렇게 좀 알아지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부싸움을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정보를 얻고 싶죠. 예, 결판은 어떻게 나는지. 어떻게 남편한테 이길 수 있는지. 남편들은 어떻게 하면 아내한테 이길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살짝 내가 뭐 문제 있나? 문제 있나? 또 내가 확인해보고 판판이 싶고. 지는 거 보면 이거 내 문제 아니야?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시댁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네. 이걸 우리가 계속 사회 비교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현실 검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이제 어린 시절에는 뭔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유지되는데 계속 되는 대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한 40쯤 되면 삶이 고통스럽고 네. 다른 집도 알고 에너지는 다 떨어지고 네. 이러면 이제 지학교 오시게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은 또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돼 있을 거고. 돼 있을 거고 이거 뭐 내 원가정도 별로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거 뭐 또 어떻게 그것도 대물림 대물림 되고 가는 것 같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고 예, 이렇게 되는 시기가 한 40 전후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이제 이것저것 다 경험하고 비교해 보고 나니까 이제 현실이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비밀도 파헤치고 싶고 신화도 깨야 될 것 같고 네. 이름은 몰랐지만 네. 그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만약 회복되시려면 자 우리 부모님이 나를 혹독하게 체벌한 적이 있는데 가끔
그런데도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어. 근데 내 삶은 힘들고 뭔가 나도 내 아이를 미친 듯이 때릴 때가 있다. 있다. 뚜껑 열려서. 네. 자,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되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도 난 자녀 사랑해. 예, 우리 부모도 이렇게 사랑하셨어. 어. 그래서 내가 똑바로 큰 거야. 아. 다른 사람 앞에서 예의 바르고 체면 깎는 일 안 하고 우리 네. 사회가 또 유교 때문에 겉으로 어떻게 지내나 아.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사랑굿이라고 사는 거야. 아. 손가락질 안 받고. 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것이 학대였을 음, 가능성도 한번 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화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간사님 이거를 네. 너무 미화시키지 말라 그러면 조금 쉽게 맞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너무 미화시켜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사실은 건건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 순간도 있고 나를 학대하신 순간도 그렇죠.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신 거는 그냥 사랑으로 받으면 되고 네. 학대하신 건 학대로 인지하고 나는 학대받았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나를 인정하고 내가 그 어린 시절 학대로 인한 상처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직면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네. 직면해야 되죠. 어. 사실 대표적인 상처는 학대받았을 때 아이를 그대로 학대하게 되거든요. 그냥 그대로. 예. 그러니까 내가 등짝 맞았던 장면에서 내가 등짝을 때리게 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어.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그건 거의 자동화돼 있거든요. 네. 밥을 흘렸을 때 등짝을 한 대 맞았다. 어. 그러면 내 아이 밥 흘리는 거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군요. 뭐 그건 사소한 거지만. 네. 신발을 엉망으로 벗었을 때 음. 등짝을 맞았다. 아. 내 아이 신발 엉망으로 벗는 거 보기 그렇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찾아내서 내가 이거를 지나치게 부모님을 어. 미화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사랑은 사랑대로 두고 상처는 내가 우선 내가 학대받은 적이 있는 아이라는 걸 인정해야 내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는 한 나는 잘 자랐는데 왜 이럴까? 난 문제가 없는 예, 것 같아. 나는 잘 자랐는데 왜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도 사실은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도 사실은 위에서 내려온 대로 하신 거예요. 네, 모르고. 예, 그러니까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셔야 돼요. 이 음. 용서만 제대로 하셔도 사실은 큰 묶임이 풀려요. 그렇군요. 부모님의 죄가 아니거든요. 네. 네. 예. 간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 이해가 된 게 생겼어요. 네, 뭐 이해되셨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 닮은 자식은 나하고 하는 행동이 똑같아서 막 잔소리하게 되고 야단치게 되고 때리고 나 닮아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네. 내가 그렇게 받았던 그게 강화가 자동이 됐던 거네요. 네, 제동이 아이한테. 됐던 거고 결혼해서 아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기질적으로 아내를 닮은 아이가 있고 맞아요. 네. 나를 닮은 아이가 있죠. 맞아요. 네. 그러면 내담자들이 어떨 때 가장 화나냐고 하면 내 닮은 아이가 내 단점으로 행동할 그렇죠. 때 똑같이 행동할 네. 때. 똑같이 행동할 때 뚜껑 열리고 못 참는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 이제 글투사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못 고치고 있으면서 얘는 고치. 그게 이제 싫은 거지. 싫은 거잖아. 주장하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대목이 사실은 자녀 양육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대목이에요. 힘든 부분이에요. 그게 지뢰밭이에요. 내 닮은 아이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때. 그래서 그 아이에게 상처를 되게 주게 돼요. 그리고 내 닮은 아이는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되죠. 맞아요. 그렇죠. 뻔히 보여요. 보이죠. 더 아내 화가 닮은 나요. 아이는 잘 모르겠죠. 네. 근데 예측하고 있는데 그대로 하면 뚜껑이 두 배로 두 열리잖아요. 배로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벌어질 것까지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고. 네가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이럴 거라고 얘기했잖아 막 이렇게 막 예언까지 해가면서 막 하죠. 근데 그럴수록 걔는 얼어붙어요. 프리징. 맞아요. 예. 그런 상황이 되면 걔는 뇌가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아빠나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면 애가 이미 긴장해서 몸이 완전히 경직돼 버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요. 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걔가 회사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아빠나 그런 잔소리하던 엄마하고 비슷한 상사를 만나죠. 본능적으로 얼어붙는 그 거예요. 상황에서 네. 반복돼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 자녀. 배워가야 알아가야 돼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잘 드셨네요. 내 닮은 아이가 내 단점을 행동할 때 그대로. 그때가 거기가 지뢰밭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전혀 닮지 않은 아내와 아이는 왜 저래? 네. 아빠는 대체. 아빠 왜 그래?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 오늘 내용 좀 정리 짤막하게 좀 해주세요. 해주시면, 간사님. 네. 가족의 신화가 있는데요. 이 신화는 말한 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하는 것이거나 수치스러운 것을 굉장히 미화해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신화도 가족 시스템을 깨지 않으려고 원래 생긴 건데 이 신화가 있는 한 가족이 회복되기 어렵고 어렵다. 아이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비밀하고 이 신화가 대부분 같이 가기 때문에 이 가족 비밀은 지키고 실제 상황보다 미화해서 생각하고 산다면 얘는 현실을 사는 아이가 아니죠. 네. 현실 지각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땅에 발을 붙이고 현실 지각을 가지고 살게 하려면 사실은 이 비밀도 드러내고 네. 이 신화도 파기해야 되는 네.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가족 시스템은 가족 신화편입니다. 다시 곱씹어 볼 만한 내용들 다시 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부모로서 또 그만큼 또 자라가고 또 회복돼 갔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다시 듣게 해야 돼. 나 계속 들어야 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유튜브 들어가시면 대전 극동방송 들어가셔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세요. 네. 이상희 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간사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